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변동성 장이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 전략을 구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이 바닥인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집을 팔아가지고 집 담보 받아서 뭐 내가 끌어들 수 있는 최대한의 신용을 써서 매수해서 이제 대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이제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 생각은 어떠한지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일단 좀 답변을 뭐라고 들었냐면은, 일단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뭐 구두상으로 하기가 좀 난해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모르겠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지금 시점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숏배팅에 들어가자라고 이 전략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왜 당시에 그 숏배팅을 잡았냐면은 이 미증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쭉 상승하면서 증시가 커왔죠. 이제 성장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과열에 대한 부분,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증시에 대해 상승 각도예요. 증시에 대한 상승 각도가 이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완만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시점 이후에 이 상승 각도가 이전과 달리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버블이다, 이제 과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언제 잡았냐면은, 지금 과열 국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승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도를 잡을 때는 이제 주요 세력 주체, 이제 큰손 주체들의 매도 포지션에 언제 잡는지 이런 타이밍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큰손 주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이 나오는 시점, 이제 그때를 좀 노리려고 했었고, 이제 그때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락뷰로 보고 동참을 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맞춰 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약간 돌발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좀 이게 좀 타이밍상, 예, 매도뷰를 잡았던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래서 증시가 쭉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더 빠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미증시를 보러 할게요. 자, 미증시가 계속해서 쭉 상승을 해 왔는데, 이게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증시가 쭉 상승해 오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엇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품 가치가 붙고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증시가 올라갈 때도 있고, 가치보다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 생산성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생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무언가 제품을 만들 때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생산 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증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기본 그래프인데, 여기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 기존에 여기에 화폐 가치가 있는데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그 돈이 있죠. 근데 돈이 그 돈 대비해서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1대1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상품에 대한 부분은, 생산에 대한 부분은 고정이죠. 늘어나는 게 고정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는데, 이 화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은 신용을 끌어가지고 미래의 돈을 이제 현재 시점으로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라는 단위가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돈 플러스 이제 알파의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 알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는 거고, 생산 대비. 그리고 이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빌려온 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침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보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생산 그래프에 맞춰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생산 그래프에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전에는 생산이 계속해서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 쭉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고민했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경기 부양하면서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한 버블만 생각을 하면 됐었어요. 돈이 늘어나면서, 예, 여기에 대한 버블만 생각을 하면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꺾인다면은 이 버블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잘 고비를 넘길 것인가,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됐는데, 여기에 변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공장들이 멈췄죠. 생산성이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생산성만 멈추면은 다행인데, 단발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면은, 그 말은 즉 이제 부도가 난다는 거죠. 회사가 망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성이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이 돈에 대한 부분, 신용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화폐 정책이라던가 이제 이런 금융위에서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런 것만 집 눈여겨서 보면 될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한미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건데, 즉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이것도 신용이죠. 그죠? 아까 말했죠? 생산은 그대로인데 그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은 즉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이 근본적으로 생산성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쭉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2분기도 계속 실적이 빠지고 3분기도 빠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도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상승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꺾이게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터진 게 1월달 말쯤이었죠. 1월달 말부터 지금 시점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1분기로나 2분기까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면 모르겠지만은, 뭐 여름에도 계속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비 위축이 되는 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생산이 떨어지는 게 지속이 된다면은,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기업 분석하고 매출 살펴보고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 분석 안 하고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은 그 환경에 또 적응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은 여기에 적응하는 기업들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말은 이 업황이 이제 새로 이제 리뉴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투자 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내용은 이미 일전에 이제 카톡방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실제로 재무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일단 통화사업으로 정책 펼치면서 돈 찍어내서 나오는 거는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와야 주가가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명분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그때가 언제냐, 예, 외인 기관들의 실제로 수급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선반영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딸리기 때문에 수급에서 먼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정책을 먼저 펼친 다음에 수급이 후반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때까지는 좀 잘 버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총알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장에서 무리하게 손실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려봤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